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 시리즈에서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편의 아토플래닛 주식회사의 김대환입니다.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벅스가 함께 진행하는데요. 이번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함께 합니다. 그럼 오늘 청년 창업 스토리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23살에 창업을 시작을 했고 현재 6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 창업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창업이라고 하면 열정과 도전이 가장 많이 생각나실 텐데요. 저도 오늘 열정과 도전을 했던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걸음, 기회를 발견하고 열정과 꿈을 가지고 창업에 무작정 도전하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창업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든 노력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창업은 취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열정과 꿈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창업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제가 그냥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사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창업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PPT에 나오는 모든 장면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직종을 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장처럼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를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할 때 만약에 진열을 바꾼다면 손님들이 안 팔리는 상품을 더 좋은 진열에 있을 때 사게 될까? 또는 손님들에게 내가 조금 예의 없게 했을 때도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실 평이 안 좋아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사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창업을 꿈꾸며 아르바이트를 사장처럼 운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창업에 대한 많은 꿈을 가진 상황에서 열정과 그리고 더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들이 이제 다 가는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사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갔다 온 선배들에게 군대에서는 연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조금 일을 배우기 좋아하고 약간 센스 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꿈꿨기 때문에 국영수 사과 이런 것들보다는 창업 관련된 수업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게 되면서 연등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는 좌절이지만 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는 군대에서 연등을 매일 하면서 제 목표가 100권의 책을 읽기였는데 창업 그리고 경영 관련된 서적을 제가 100권을 읽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창업을 이제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정말 상병 때 다큐멘터리를 하나 TV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3D 프린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고산이라는 분은 3D 프린터를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요. 이분이 3D 프린터를 다큐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아이템을 이용을 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D 프린터의 매력은 내가 보통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을 텐데 보통 이런 생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합니다. 사실 그게 제품이 되었을 때 정말 좋은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3D 프린터가 이런 까먹는 좋은 아이디어 제품들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첫 번째로 내가 일단은 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3D 프린터의 모든 것은 고산이라는 분이 작성한 우리나라의 이제 서적인데요. 저 책을 읽으면서 저는 3D 프린터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전역 후에 저는 서울에서 제가 집이 천안인데 서울에서
실제로 이런 오픈 세미나나 이런 교육 관련된 부분들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지식을 쌓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가 관심 없는 과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과목만 하게 되니 정말 너무 재밌었고 정말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너무 신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도전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도 내가 정말 돈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재밌게 생각하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도전을 했을 때 얼마나 더 즐거울까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 분야를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보단 둘, 뭉치면 산다. 협력입니다. 저는 무한도전 광팬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무한도전이 끝났을 때도 많이 슬펐는데요. 무한도전이 끝나고 각각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캐릭터를 보면 사실 무한도전만큼 재밌다라는 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무한도전에서 각각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무한도전이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으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 나와 함께 무한도전처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저와 함께할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22살이었고 정말 패기가 넘치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오픈 세미나를 가서 보통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군대 전역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22살이고요. 저는 창업을 할 거고요. 3D 프린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저랑 함께 하실 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예상하시는 반응대로 약간 사짜 느낌이라고 하죠. 마치 사기꾼인 마냥 저를 보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 관심을 주기보다는 약간 관종이라는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게 조금 사람들한테 불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도 한번 내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왜? 거기에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3D 프린터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했던 네트워크 사이트인데요. 제가 실제로 저렇게 글을 올렸어요. 약간 어그로를 끈다고 하죠. 네, 제가 저렇게 글을 올려서 제 번호를 온라인에 공개를 했는데 저기 워닝이라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저분이 지금 우리 회사 이사님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오프라인에서 뭔가 모임이나 어떤 것들을 활동을 같이 하고 창업 동아리를 하고 하면서 팀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가 같이 창업을 할 동료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저랑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저분은 이제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너는 어떻게 대학을 졸업을 못했는데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니?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같이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창업을 얘기를 하다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한도전 같은 팀이 되려면 아직 동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오프믹스라는 모임 사이트를 통해서 3D 크리아트라는 동아리, 메이커 동아리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모집했던 내용이고요. 모집한 결과 저희가 약 10명 정도의 인원을 모집을 하게 되었고 판교,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저희가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각자 아이디어를 내고 서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충을 해주고 작품을 만들고 그다음 일반 대중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우리끼리의 약간 토너먼트 형식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아리까지 모아놓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는 이제 나름 어떤 사람이랑 어떤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계산을 했고요. 이 정도면 우리가 창업을 할 팀을 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자금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정말 낮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가 10만 원씩 모아서 한 5년 뒤에 창업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벌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또 우연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장님이 저에게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 소개를 해주셨어요.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이었는데요. 내가 아이디어를 정부에게 제안을 하면 정부가 검토를 하고
사업성이 있으면 협약을 통해서 대출이 아닌 너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준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몰랐고, 어디서 이런 것들을 도전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이것도, 사실 사업은 우연의 연속이죠. 제가 이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급이 셌기 때문에 서울에서 메이커 활동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배달 알바를 주말에는 지방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제가 천안시 원도심 청년 장사꾼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를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해당 포스터를 보고 나서 내가 도전해 볼 만한 사이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공간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다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발표 자료를 제출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처음 써봤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역 지하상가에 원래 외국인들 한국어 가르치는 교실이었대요. 그래서 아이들도 캐디도 하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제가 임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이제 내 공간이 생겼다, 난 창업을 시작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공간을 바꿔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창업을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지금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노트북이랑 3D 프린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서울에서 봤던 메이커 공간과 내가 지금 하는 공간은 너무 이질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는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걸 제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원래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3D 프린터를 우리가 3D 프린터라고 부를 만큼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굉장히 낮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뭔가를 이걸 활용하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천안역에서 같이 활동하실 분들을 모았던 거고요.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분들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활동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을 하셨고, 저희는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서울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 제품화를 하기에는 아직 역량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것이 바로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지금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기보다는 조금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크리아트라는 동아리명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한 걸음 더 문제가 발생하면 좌절하지 않고 해결하며 성장하다. 사실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 당시에 저 장사꾼이라는 프로젝트로 약 50개의 기업이 생겼고요. 지금은 2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문제와 변수가 발생을 하고 그때마다 사업자는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해결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교육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면 일단 사람이 더 많아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내가 외부에 나가 있어야지만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새로운 플랫폼이나 우리만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도 사실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거 서류를 많이 써본 게 아니었지만 사실 열정과 진짜 패기만은 누구보다도 강했고, 제가 서류를 작성을 해서 냈고, 그게 서류를 제출해서 내었고, 그게 선발이 되게 되면서 사관학교에 입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제안했던 아이템이 웹 기반으로 한 코딩 플랫폼이었습니다. 저희는 개발자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냥 만들어 보자 라는 열정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제일 창업을 하면서 부족한 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팀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고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교체가 되면서 많은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은 정책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이런 또 빠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창업을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2018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코딩 교육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3D 프린터를 하고 있었지만 코딩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희는 코딩 교육이라는 것을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저희는 입찰 수주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입찰이라는 거를 처음 해본 거기 때문에 한 5개월 동안 6개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도 우리가 지금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실패를 하고 떨어졌을 때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실패한 것을 피드백 삼아서 계속 사업 계획서를, 제안서를 저희가 발전시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번째부터는 입찰을 제안을 하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저희가 입찰 수주율이 93%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체가 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량진에서 정말 외롭게 몇 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사실 그 시간과 노력을 창업이라는 것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되는 것보다 창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개인 창업보다 팀 창업을 선호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랑 이사님이랑 성격이 정말 달라요. 저는 약간 개방적이면서 조금 추진력이 있는 스타일이고, 이사님은 꼼꼼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각자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을 했을 때 좋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개인 창업보다 팀 창업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수록 사람을 만나라입니다.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사람을 피하고 내가 혼자 더 고립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많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이 힘든 시기에 제가 선배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내가 한 이틀 고민할 거를 그분들은 한 1, 2분이면 저에게 답변을 줄 수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만날 텐데, 그런 힘든 일들이 있을수록 위축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힘든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고민하는 것들, 선배 기업들과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토플래닛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는 젊은 청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 열정 있는 청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조금 재미난 부분은 저는 우리 회사 조직을 구성을 할 때 얼마나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가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어떤 행위든 성과와 책임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초기 창업자일수록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창업을 하면서 팀을 어디서 만나야 되지? 어디서 구해야 되지? 어떻게 빌딩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팀, 사람 이런 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정말 노력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 따라 좀 우연처럼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팀빌딩을 다시 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저를 어필하기 위한 모든 채널을 활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기준은 우리 기존에 있던 팀원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동아리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창업 동아리를 많이 얘기를 해서 창업 동아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생분들께서 창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젊은 인재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정부 지원 사업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약간 창업 지원 사업을 자기 이력서에 넣기 위한 제도로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창업 동아리의 활동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동아리 분들이 가장 부족한 게 사실 경험입니다. 저는 창업 동아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 실력 있고 경험이 많은 멘토를 만나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고 아이디어는 좋지만 열정도 있고 하지만 경험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좋은 멘토를 찾으셔서 창업 동아리를 같이 운영을 하면 좋은 창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팀으로 창업해라입니다. 개인 사업을 할 때랑 팀으로 시작해서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사실 개인 사업자라는 것을 하게 될 테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팀 창업은 내가 대표자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올바르게 갈 수 있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면 저랑 이사님이랑 정말 성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회사는 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 사람이 태클을 거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각자의 생각을 편견 없이 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벅스 창업 카페 우리 동네 청년 창업 이야기 강의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스타벅스 창업 카페를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참여 인증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 창업 카페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창업 문화 확산을 위해 앞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플래닛 주식회사의 김대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